짧게 저희가 한 말씀 좀 들어보죠. 이게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 때문에 사진도 못 찍으시고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광장에 2016 마지막 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매주 나오십니까? 매주 나오셨습니까? 네, 쪽수 채워야 되니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감, 책무감이 있어 나오는데 네. 정말 감격스럽죠. 쭉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진짜? 10번째 촛불 집회인데. 우선은 이렇게 주체적인 결집을 하고 있는 시민에 대해서 감동하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천박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데 참 그동안 살아온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정권 교체하면 이거 너무 이거는 우아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랬는데 네, 설마 그 정도 될 줄이야. 나 이렇게 했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민주정부 10년간도 이른바 박근혜 권력에 대해서는 성역화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양반은 그냥 이렇게 공주처럼 살게 우리가 냅뒀던 것이 결국 오늘 같은 이런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태민하고 박근혜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관계라는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세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이 망가지는 거를 그냥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도 죽었고 네. 딸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원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많이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 지식인들, 특히 진보 지식인들이 굉장히 우아하게 접근을 해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차원이 달랐던 거였던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로 좀 나가야 되는,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시민혁명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들 걱정하시죠. 8.2 유월항쟁 이후에 그때는 이제 야권의 분열로 졌고 그다음에 92년 대선은 3당 합당으로 졌잖아요. 근데 그걸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이미 야권은 분열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3당 합당 움직임이 또 있잖아요. 개헌을 고리로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냉철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재통합을 요구하되 1차적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유권자가 강제로 단일화를 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신은 3당 합당 경우는 보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친박이 됐든 친이가 됐든 다 공범들인데 그들과 연합해서 간다는 건 정권 연장인 거기 때문에 시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유권자 단일화 운동. 그렇죠. 유권자가 후보를 단일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또 말씀.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유월항쟁 후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해졌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지난 대선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투개표 부정을 원천 봉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 이제 임시 가동을 조그맣게 해봤던 거죠, 시민의 눈으로.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도 많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아예 그러니까 투표소가 지금 14,000개 정도 되는데 전국을 다 커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만 명이 필요한데 일단 한 3만 명이 모이면 정당권하고 협상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투개표 감시단을 반띵하자. 시민이 반 들어가고 정당이 반 들어가죠. 정당마다 TO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시민에게 반을 주라. 같이 하자. 근데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정당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당대표도 하셨어요. 맞아요. 예. 이 당세가 약한 지역 있잖아요. 강원이나 경북, TK 지역 이쪽은 솔직히 감시단을 못 메꿉니다 우리가. 근데 이걸 중앙당에 보고를 안 해요. 왜 하냐면 쪽팔리니까. 내가 지역 당세가 약하고 내가 지역위원장을 잘 못한다는 고백이 되잖아요. 안 알려요. 근데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출구조사 듣고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면 이러고
다 새누리랑 감시원하고 다 친구잖아요. 동네 친구. 야 니네 졌어 그냥 술 한잔 내가 살게 이러고 나가요. 빠지는 거구나. 그러면 안 되죠. 투개표 감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우리 그러니까 시민이 나서서 철저하게 서로 정당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냥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러니까 투표소 수개표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투표소에서 개표소 갈 때 몸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철통 방어를 해라. 부재자 투표함도 24시간 지키고 그다음에 뭐 분류기에서 나온 거 100장 묶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뚜루룩 봤는데 이러지 말고 3장 하나씩.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표는 꼼꼼하고 깐깐하게 그렇죠. 감시하자. 그러니까 지난번 경우에 문재인 후보 경우에 101장을 100장이라고 하고 네. 박근혜는 99표를 100장이라고 하면 합계는 같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세지 않은 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선거 때보다 자원봉사자 하는 시민들의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시민의 날개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내년 말씀. 대선도 시민들이 견인해야 되겠다 생각이 이제 드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준비해서 남았어요.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시민의 날개 함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서명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서명이 아니고 회원 가입을 회원 하시는 가입. 거죠. 회원 가입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10차까지 시민들이 매주 쉬지 않고 촛불을 드는 이 광경을 우리 문익환 목사님께서 하늘에서 보신다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늘 그야말로 시민 국민을 민중을 믿고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정말 기뻐하실 거고요. 같이 하고 계시겠죠. 네. 하늘에서도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3주기입니다. 1월 달이면 그래서 네, 벌써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윤성근 씨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나요? 그럼요. 올라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MB 때부터 이게 출연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네. 블랙리스트가 이게 박근혜 정권이 만든 거라고 지금 그러는데 MB 때도 있었어요. 때도 있었죠. 이어서 내려오는. 그리고 아니 그 유인천 장관이 맞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가 좌파 척결을 웬만큼 해놨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쉬울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학의 인사들을 탄압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많은 인사들을. 근데 거기 지금 10,000명의 그 신대철 씨 없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고 저게 그러니까 몇만 명인데 일부가 나온 거죠. 일부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빙상의 일각일 것 같아요. 이것도 다 꼼꼼하게 다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마 다 세봐야 돼, 하나씩. 네, 언론인 블랙리스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있을 거예요. 분야별로. 그러니까요.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지금 전 세계 200개국 200개국. 전국에서 전국에.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 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투개표 부정을 원천 봉쇄할 시민의 눈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렇게 매주 토요일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신데요. 또 한편에서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운동을 했더라면 이렇게 참담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광화문에 모이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데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소모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모바일 광장에서 평소에도 조금만 관심을 더 갖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개 이런 걸 만들고 같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모바일 광장에서도 계속 촛불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새로 대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치 권력이 들어서면 문성훈 선생님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그것이 보고 알고 싶어요. 싶다. 네. 근데 그런 데서 뵙고 싶어요. 대북 특사는 한번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생중계 하겠습니다. 거기 하겠습니다. 가서 방송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